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컴퓨UI를 사용하시다가 컨트롤렛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여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것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지에 업데이트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GitHub에 접속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리드미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은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고요. 지금까지 메인이 아닌 데브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리드미가 올라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파일 체인지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 설명 부분에 연구 목적으로 이 포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URL을 남겼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6월 8일 날 공지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이것저것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앞으로 포지 UI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LLM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분들께서는 웹UI로 다시 변경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일리아스 빌 같은 경우는 포지 UI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오토매틱 1111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포지 UI의 데브 브랜치가 오토매틱 1111에 병합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에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오토매틱 1111과 병합이 되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토매틱 1111에선 2분 이상 걸렸던 게 포지에서는 단 10초에서 1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을 버리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지 변경 사항이 현재 데브 브랜치에서 오토매틱 1111으로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버전이 1.9.4 버전인데 웹UI 2.0 버전부터는 포지 UI의 장점인 속도를 오토매틱 1111에 병합하여 오토매틱 1111을 포지처럼 빠르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속도만을 믿고 포지 UI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은 여기 써 있는데요. 29 B2 1ADA 이 버전 이후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사용하던 포지 UI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UI 2.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 시 이 포지 UI에서 사용하던 것을 웹UI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UI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웹UI랑 포지 UI랑 사용법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2.0부터는 포지 UI를 삭제를 하고 웹U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UI에서 컨트롤렛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UI를 시작해 주세요. 우선 기본 노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노드를 비활성화하였고요. 이전에 컨트롤렛을 사용하실 때 이미지 한 장이 주어지고 사전 처리기를 선택해서 모델을 선택하면 사전 처리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처리가 필요 없을 때, 논으로 할 때는 이미 사전 처리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논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트롤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처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리프로세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매니저의 인스톨 커스텀 노드즈에 컨트롤렛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컨트롤렛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컴퓨UI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니, 소프트 엣지 이런 라인 아트 부분도 가능하고요. 뎁스 모델도 가능하고 DW 포즈 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 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컴퓨UI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유용한 커스텀 노드 몇 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G3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G3스 컴퓨UI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미지 두 장을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한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거고요. 컴피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중에 CR 시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CR 노드들이 있습니다. CR 시드 뿐만 아니고 이곳에서도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할 때 유용한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R 어플라이 컨트롤렛도 있고요.
CR 멀티 컨트롤렛 스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셨다면 이곳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에서 리스타트 해주시고요. 리스타트가 완료되셨다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 한 장을 불러올 거고요. 그냥 이 이미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로세서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 캐니 엣지를 한번 해볼까요? 캐니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캐니라고 검색을 해도 이렇게 캐니 엣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캐니는 기본 프리프로세서일 거고요. 캐니 같은 경우는 기본 노드도 있고 이렇게 방금 전에 설치한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를 각각 넣어보고 어떤 이미지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스레스홀딩 값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캐니 프리프로세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우 스레시홀드과 하이 스레시홀드를 조정해서 이 엣지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한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사전 처리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위쪽에 추가를 해볼 건데요. 이것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하였고요. 체크 포인트는 실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매직믹스 리얼리스틱을 사용할 거고요. SD 1.5 버전의 매직믹스 리얼리스틱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512에 768 세로 이미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도 추가해 볼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텝은 약간 35 정도로 올려줄 거고요. CFG 스케일은 7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샘플러는 DPM++ 2M, 스케줄러는 카라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프리뷰 이미지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샘플러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노드 중에 어플라이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어플라이 컨트롤렛과 어플라이 컨트롤렛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우선 어드밴스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컨디셔닝이 입력값으로 주어지고요. 컨트롤렛이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트롤렛 이미지이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서가 완료된 이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컨트롤렛은 캐니 엣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컨트롤렛 모델에서 캐니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 어플라이 컨트롤렛에서는 캐니의 컨디셔닝을 생성을 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컨디셔닝을 가져올 곳은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값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샘플러와 VA 디코드와 프리뷰는 약간 옆으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 프롬프트 파지티브는 이곳에 입력이 될 거고요. 부정 프롬프트도 이곳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컨트롤렛 컨디셔닝이 합쳐져서 K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러한 캐니 엣지의 컨디셔닝이 K샘플러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볼 거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이 캐니 엣지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캐니 엣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설치했던 RG3 컴피UI 커스텀 노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용한 노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미지 컴페어러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생성된 이미지와 비교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 컴페어러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어떤 엣지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늬들이 이렇게 눈 부분도 이렇게 엣지를 따라서 생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곳에 엣지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굴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걸 볼 수 있고 눈과 머리카락 엣지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컨트롤렛이 많은데 이 프리프로세서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프리프로세서를 찾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Add 노드에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프리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눌러보시게 되면 방금 사용한 캐니 엣지도 있고요. 소프트 엣지, 그리고 라인 아트, 애니메, 라인 아트, 스크러블 라인, 이런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오픈 포즈가 있습니다. 오픈 포즈는 페이스 앤 포즈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DW 포즈 프리프로세서가 있고요. 오픈 포즈 프리프로세서도 있습니다. 우선 DW 포즈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 이미지를 넣어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프리프로세서에도 프리뷰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프리뷰 이미지로 이미지 하나를 확인해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컨트롤렛을 통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컨트롤렛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요. 또 이번에도 컨트롤렛은 컨트롤렛 로더에서 오픈 포즈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픈 포즈가 있고요. 그러면 또 긍정 컨디셔닝과 부정 컨디셔닝을 입력을 받아서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앞쪽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컨디셔닝이 K샘플러에 전달되었습니다.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컨트롤렛을 동시에 사용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앞서 포즈를 생성하는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멀티 컨트롤렛이라고 합니다. 멀티 컨트롤렛을 컴퓨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니 엣지로 생성된 포지티브를 어플라이 컨트롤렛에 연결을 해주고요. 입력값으로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캐니 엣지의 포지티브 컨디셔닝을 입력을 받고 이곳에 받은 포지티브는 K샘플러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의 컨디셔닝을 받아서 캐니 엣지의 컨디셔닝을 DW 포즈 컨디셔닝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곳에 아웃풋 값을 K샘플러에 넣어주게 되면 텍스트 프롬프트 컨디셔닝이 캐니 엣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DW 오픈 포즈를 통해서 K샘플러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 프롬프트와 캐니 엣지와 DW 포즈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컨트롤렛을 사용하는 것을 멀티 컨트롤렛이라고 합니다. 이 캐니 엣지와 포즈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캐니 엣지에서 워낙 잘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사용한 이미지 컴페어러는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비교해보기 좋은 것은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 업스케일링이 잘 이루어졌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포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포즈를 한번 넣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이번에는 이곳에 어깨 부분이 있고 눈 부분도 포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입 부분도 포즈에 맞았고 콧날과 코 부분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얼굴 윤곽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렛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캐니 엣지와 DW 포즈 컨트롤렛을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노드가 너무 많이 있죠?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추가로 설치를 권장드렸던 컴피럴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플라이 컨트롤렛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조금 아래쪽에 CR 어플라이 컨트롤렛과 CR 멀티 컨트롤렛 스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구현한 게 멀티 컨트롤렛이죠. 이곳에 CR 멀티 컨트롤렛 스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첫 번째 컨트롤렛 이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컨트롤렛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옆에 기존의 컨트롤렛을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우선 프리프로세서가 필요하겠죠. Add 노드에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에 라인에 캐니 엣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곳에 연결된 이미지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DW 오픈 포즈였죠. DW 오픈 포즈 프리프로세서를 두 번째 이미지에 연결했습니다.
또 하나의 컨트롤렛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 세 번째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 1이 있고 스위치, 컨트롤렛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설정값이 있고 2로 되어 있는 설정값이 있고 3으로 되어 있는 설정값이 있습니다. 이 1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언더바 1이 붙어 있는 이 설정값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스위치를 켜주셔야 되겠죠. on으로 켜주시고 컨트롤렛은 캐니 엣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니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렛 강도도 이곳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 1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on으로 해주시고 DW 오픈 포즈입니다. 오픈 포즈겠죠. 오픈 포즈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요. 3번 이미지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프 상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아웃풋 값으로 컨트롤렛 스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택을 바꿔야 되는데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CR apply 멀티 컨트롤렛인데요. 이렇게 컨트롤렛 스택을 받아왔고 베이스 파지티브와 베이스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있는데 on으로 켜주시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캐니이고요. 이곳에 있는 것이 DW 오픈 포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가 있었던 것을 프리프로세서만 추가를 하고 어플라이 컨트롤렛은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파지티브와 베이스 네거티브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프롬프트에 있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에 있는 네거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시 K샘플러로 들어가면 되겠죠. K샘플러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비활성화해 볼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이용해서 캐니 엣지와 DW 컨트롤렛을 추가하였고요. 멀티 컨트롤렛 스택에서 두 개의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 어플라이 멀티 컨트롤렛에서 컨디셔닝을 K샘플러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캐니 엣지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 이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컨트롤렛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캐니 엣지가 잘 반영이 되었죠. 머리카락도 그렇고 잘 반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컨트롤렛을 조금 간단하게 CR 멀티 컨트롤렛 스택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컨트롤렛을 3개가 아닌 4개, 5개, 6개를 생성하고 싶으시다면 추가로 이렇게 CR 멀티 컨트롤렛 스택 그룹을 생성을 하시고 이곳에 컨트롤렛 스택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그룹에서 컨트롤렛 스택이 아웃풋 값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개의 멀티 컨트롤렛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렛을 무작정 많이 연결을 한다고 해서 퀄리티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요.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캐니 엣지만으로도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되었는데 오픈 포즈를 추가를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이미지 생성 속도만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에 캐니 엣지만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생성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컨트롤렛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프리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리프로세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설치된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 UI에 커스텀 노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렛 AUX 폴더가 있는데요. 테스트스 폴더 안에 여기에 JSON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JSON 파일을 넣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SON 파일을 하나 불러올 거고요. 새로운 컴피 UI 창을 하나 열었고요. 이 JSON을 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모든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여기서 제공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프리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SAM 프리프로세서도 있고요. 스크러블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뎁스 모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포즈를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라인 아트도 있고 소프트 엣지 그리고 타일 이러한 여러 가지 프리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돌려봤는데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경우 해결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툰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컨트롤렛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저희가 설치한 프리프로세서 GitHub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requirement.txt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파이썬 파일이 필요한다는 내용이고요. 툰크래프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툰크래프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파일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버전이 맞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표시도 있고요. 이 버전보다 커야 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버전보다 작다면은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이썬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설치해본 이 커스텀 노드 폴더 안에 compui controllet aux 폴더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cmd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커맨드 창이 하나 열릴 거고요. 우선 실행하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실행 중인 compui는 종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compui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된 상태에서 pip 명령을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이고요. 다시 r 그리고 requirement txt입니다. R2만 치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선택이 되고요. 이 requirement 텍스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버전을 확인해서 필요한 버전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니저에서 install custom node에서 재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매트릭스에서 compui를 종료하기 때문에 여기가 매니저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설치하신다면은 이 툰크래프트도 requirement를 설치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외에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는데도 실행이 안 되신다면 그래픽 카드 사양이나 이러한 다른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ompui에서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컨트롤렛을 comp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질문을 주셔서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